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8월 4일 화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3일 도쿄에서 258명, 카나가와 48명, 사이타마 49명, 치바 43명, 오사카 81명, 아이치 125명, 후쿠오카 77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960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4217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492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도쿄, 치바, 오사카, 쿠마모토, 후쿠오카에서 각각 1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1015명, 요코하마 크루즈선 승선자를 포함하면 전체 1031명이 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258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90대까지의 남녀 25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137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121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170명으로 전체의 약 66%로 젊은 층의 감염이 두드러지며 감염 경로로는 258명 중 가정 내 감염이 27명, 유흥과 관련 감염이 17명, 직장 내 감염이 25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18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50대 남성이 1명 사망하였으며 현재까지 중증 환자는 15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13,713명, 누적 사망자 수는 333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정 내 감염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코이케 지사는 가정 내에서 감염 대책을 호소하였습니다. ご高齢の方と一緒に暮らしておられる、方々などはご注意いただいて、その家庭、一つ屋根の下でもですね、お食事の時間をたがえるとかですね、工夫をしていただきたい。例えば歯磨き粉を変えるとかですね。 3일 도쿄도가 확인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 258명 중 20대와 30대는 전체의 7할 가까이를 차지하며 70대 이상의 고령자는 총 13명이었습니다. 코이케 지사는 중증 환자를 늘리지 않기 위해 고령자와 동거하는 사람은 치약을 따로 쓰는 등의 특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명절 귀성 시즌을 앞두고 각 지자체장들은 3일 이동에 신중한 대응을 요구하는 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연일 100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는 아이치현의 오우무라 히데아키 지사는 지금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현으로서 불효불급한 이동과 행동의 자제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추구쿠 지방 5개 현의 지사회는 고향의 귀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족과 상담하라는 공동 메시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중 이하라기 류타 오카야마현 지사는 가드가 낮아지기 쉬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옮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명절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위험하다라고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감염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미해현은 독자의 긴급 경계 선언을 발표하여 타 지역으로부터 귀성하려는 사람들에게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는 이동을 피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静かに親族と会ってね盆を過ごすというのは僕は行政が自粛してくださいというようなことを言うもんじゃ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そこまで自粛っていうんだったら GoTo キャンペーンをやめるべき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한편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는 컨디션 관리나 감염증 대책을 확실히 한 후 귀성하는 것은 문제없다라고 말하며 연애에서 친척끼리 소란하지 않는 등 귀성지를 보내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인식으로 거기까지 자제하라고 한다면 고투 트래블도 그만둬야 하지 않을까라고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일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기자회견에서 오복 연휴의 귀성에 대해 고령자로의 감염이 퍼질 수 있으므로 신중히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견해를 표한 데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로서 일률적으로 자제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겠다라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西村大臣がその一律に控えてくださいと言ってるわけじゃないという、とにかく気をつけてということだった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お盆の規制を制限するとかしないとか方向性を申し上げたものではなく、高齢者に感染が広がる可能性もあるので、お盆の規制に関する注意事項について専門家のご意見を伺う旨を申し上げたものである。こういうふうに承知しています。 스가 장관은 오복 연휴 시기의 귀성에 대해서 정부로서 일률적으로 자제 요청하는 것이 아니며 고령자의 감염이 번지지 않도록 귀성 때의 주의점 등에 대해서 전문가에게 의견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고투 트래블에 대해서는 감염 대책을 확실히 세운 호텔과 여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용자가 산미를 피하고 화장실, 마스크 착용, 소리를 지르지 않는 등의 기본적 감염 대책을 철저히 하면 감염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기자회견에서 가족끼리 관광지에 가서 감염 방지책을 강구하고 지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족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만나거나 혹은 같이 보내게 되면 사정이 달라진다. 감염 방지책을 철저히 하더라도 함께 식사를 하는 것으로 비말이 튀게 되므로 충분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중에라도 전문가에 의한 분과회를 열 것이라며 분과회 멤버의 토토리현의 히라이 지사로부터도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분과회에서 논의하고 정부로서의 방침을 나타내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정부 여당 연락회의에서 현재 일진일퇴의 상황이라며 감염 확대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하였습니다. 全国的にも感染者数が再び増加しています。他方で現在入院されている重症者の数はこの数日全国で80人台、東京では20人台程度の水準で一進一退の状況です。 아베 총리는 각 지자체와 연계하여 검사 체제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기초질환자에게의 감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치료약이나 백신 개발과 확보에 노력할 생각을 나타냈으며 감염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사회경제활동가의 양립을 도모해 가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내년 예산안의 요구 기한을 다음 달 말로 설정하고 있다라고 하며 역사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우리나라로서 사회 변혁을 과감히 실행함으로써 스스로 미래를 열어간다. 여당과 힘을 모아 새로운 일상을 조기에 실현하고 일본 경제를 제대로 회복궤도에 되돌리는 것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자민당의 하야시 모토 간사장 대리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된 전 법무상 중의원 의원 카와이 카츠유키 피고와 아내인 차미연 의원의 안리 피고가 각각 지부장을 맡는 정당 지부에 당 본부에서 제공된 1억 5천만 엔에 대해서 당 독자적인 재조사가 곤란하다는 인식을 니카이 토시히로 간사장의 기자회견에서 말하였습니다. 하야시 씨는 지부 측의 관계 서류가 검찰에 압수되었으며 정치자금을 관할하는 총무성에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매수에 사용되었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개는 홍보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하였으며 니카이 씨도 매수 자금은 있을 수 없다. 있으면 사건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보태며 다시 한번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용카드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한 7월 초반의 소비동향 전망지수는 되살아나는 경향이 보이던 외식이나 교통의 위축이 다시 커지고 전체적으로 회복이 정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데이터 분석 업체인 나우캐스트와 신용카드 업체인 JCB는 카드의 이용 정보를 바탕으로 소비 동향을 보는 지수를 공표하였습니다. 지난달 전반의 지수를 감염 확대 전 1월 후반과 비교하면 마이너스 13.4%로 마이너스 10.3%였던 6월 후반보다 위축이 커졌습니다. 지수는 5월 이후 하락폭이 줄고 있었지만 현재는 회복이 정체된 형태입니다. 또한 이른바 레저 소비의 지수를 보면 여행이 마이너스 58.8%, 숙박이 마이너스 40%, 외식이 마이너스 34.4%, 교통이 마이너스 33.5%로 여전히 침체가 크며 외식과 교통은 6월 후반보다 하락폭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회사는 폭우의 영향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자 수 증가로 다시 외출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향후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도산이 전국에서 400건에 달하였습니다. 도도부현별로는 도쿄가 95건,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채액은 5억엔 미만이 7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제1호 도산이 홋카이도에서 2월 26일 확인된 이후 4월 27일 100건, 6월 1일에 200건, 6월 30일에 300건째 확인이 되었으며 제1호 안건으로부터 159일 만인 8월 3일 400건에 달하였습니다. 부채 총액은 2,394억 8,500만 엔으로 100억엔 이상의 대형 도산은 3건에 머물러 중소기업의 도산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도도부현별로는 도쿄가 95건으로 최다이며 오사카 41건, 홋카이도 23건, 시즈오카, 효고 각각 19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도쿄와 오사카에서는 총 136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론조사 소식입니다. JNN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최저를 기록하였으며 고투 트래블에 대해서는 이용하고 싶지 않은 비율이 80% 가까이 나타났습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는 사람은 지난달 조사 결과보다 2.8%포인트 줄어들어 35.4%로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비율은 2.4%포인트 늘면서 62.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최저의 지지율이며 지지하지 않는 비율이 60%를 넘은 것도 처음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방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평가한다는 26%로 올해 2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였습니다. 그중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도쿄 발차기 여행을 제외하고 실시한 고투 트래블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25%였으며 평가하지 않는다는 66%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고투 트래블을 이용하고 싶다는 19%에 그쳤으며 이용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은 77%에 달하였습니다. 긴급사태의 재선언 여부에 대해서는 선언해야 한다가 61%, 코로나19 대응 등의 논의를 위한 조기의 임시국회 개회 여부에 대해서는 조기에 열어야 한다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편 적으로부터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을 받기 전 적의 기지를 공격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에 대해서는 보유해야 한다와 보유하지 않아도 된다가 각각 43%와 41%로 팽팽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간추린단신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애완동물을 맞는 일을 하는 애완동물 보험회사가 개에게 PCR 검사를 진행한 결과 2마리가 양성이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회사에 따르면 바이러스가 부착만 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감염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2마리 둘 다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애완동물에게서 인간에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 미국 질병대책센터 홈페이지에는 현 시점에서 정보는 한정되어 있지만 동물에서 인간에 바이러스가 퍼지는 위험은 낮아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일본 내 애완동물의 양성이 보고된 것은 처음입니다. 일본항공이 3일 발표한 2020년 4월에서 6월기 연결 결산은 순이익이 937억엔의 적자였으며 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로 여객수가 크게 감소한 탓입니다. 이번 기부터 국제회계 기준을 채용하여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분기 기준의 적자폭은 경영 파탄 직전인 2009년 4월에서 6월기에 990억엔의 적자에 이은 규모가 되었습니다. 입국 규제와 긴급사태 선언의 영향으로 국제 여객수가 98.6% 줄어든 약 3만 명, 국내선이 86.7% 줄어든 약 123만 명으로 크게 떨어져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8.1% 감소해 763억엔이 되었습니다. 이미 대출을 포함하여 5천억엔의 자금 조달을 목표로 잡고 있어 키쿠야마 히데키 전무이사는 3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회복이 예상대로 가면 반년에서 1년은 자금 사정이 충분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항공은 7월 이후 국내선의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3월 말 시점에 국내선 수요는 감염 확대 전에 80%, 국제선은 50% 정도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 3분기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미정으로 하였습니다. 도쿄도는 후생노동성이 도입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정보를 일원화로 관리하는 시스템의 운영을 3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감염된 사람의 정보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허시스이며 후생노동성이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5월부터 도입하였으며 도는 3일부터 이 시스템의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은 감염된 사람의 정보에 대해서 의료기관이 작성하는 발생신고서를 보건소로 경유하여 팩스 등으로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누락 및 중복 계상의 실수가 잇따르며 지금까지 2차례 123명분을 정정하였으며 도는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수의 방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기존의 발생신고서는 입력 항목이 20여 개였던 반면 허시스는 279개 항목이 있어 감염 발생이 압도적으로 많은 도쿄에서 오히려 더 업무의 과중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기저튜브였습니다.